안녕하세요. 부가트 지도사를 앞으로 진행하게 될 강사 김은주라고 합니다. 자, 부가트 지도사,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가트 지도사를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강좌를 클릭을 하셨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선 제가 처음 부가트 지도사를 배웠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저는 부가트라는 요 강의는 책과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배우게 되었고요. 제가 배웠던 부가트는 공예 쪽 부가트였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부가트를 공예로 만들다 보니 너무 작품이 화려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봤을 때, 성인이 봤을 땐 화려한 부가트 예뻐 보이죠. 물론 퀄리티도 높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만들 학습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자, 이걸 누가 만들까요? 물론 성인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 부가트를 아이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이들이 연령이 굉장히 어려요. 아니 더 어린 유치부까지도 부가트를 만들고 있는데 자, 요렇게 예쁜 부가트를 아이들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질리게 됩니다. 먼저 내가 왜 이걸 오리고 있는지 붙이고 있는지 아이들이 혼돈스러워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가트를 하느냐? 자, 예쁜 부가트, 물론 예쁜 거 좋죠.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서 예쁜 부가트가 좋아요. 자, 이렇게 실용적인 부가트를 지금은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저와 함께 오늘 포함해서 총 25강 동안 부가트의 여러 가지 구조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부가트의 구조를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암담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우긴 했지만 활용을 못하겠어요 라고 저에게 많이 문의를 주셨고요. 실제 타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저에게 거기에서 배웠던 건 딱 수업을 했더니 3개월 만에 끝나셨대요. 자, 3개월 뒤에 내가 또 수업을 하려니 내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가트 기법인 한정적이에요. 제가 앞으로 24강 동안 진행을 할 것도 가지수가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시면 될까요?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는 지금 저와 함께 앞으로 저를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실제 다양하게 만들었던 샘플들을 보여드릴 거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부가트 지도사에서 배우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사진이 뒤에 있어요. 자, 그때는 단발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좀 머리가 길죠. 자, 저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하는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술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는 활동을 하고 있고 자, 독서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논술을 해요. 자, 왜 논술을 제가 할까요? 부가트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책 읽기 활동을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는 독서 지도이죠. 자, 논술은 아이가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논술이에요. 자, 그럼 글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글로 기록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디에다 기록을 할까요? 네, 맞아요. 줄글 노트는 아무래도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걸 다 채워야 돼요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부가트를 활용을 하면 내가 직접 노트를 만드는 작업부터 할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글을 쓸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노트, 글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요. 자,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동아리 회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도서관 소속이에요. 2012년도에 창립된 동아리인데 책하고 연관된 수업을 너무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기관의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흥시예요. 자, 시흥시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자, 보시면 마을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더 전망이 밝은 직업이죠. 자, 예전에는 그냥 외부 강사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지금은 저 같은 마을 교사들이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교과 시간에
창체 시간에 교과하고 연계된 활동을 하고요. 실제 제가 부가트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강사들이 있었던 조합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자, 현재는 창의 체험, 그 다음에 도서관.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지금 촬영을 막 하기 전에도 자,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상반기에 도서관 문의가 굉장히 많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제안서를 많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제안서? 포트폴리오죠. 나는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다가 내용을 담으셔야 돼요. 담고 도서관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도서관에서 요런 수업을 하는 강사가 있구나. 자, 그런데 그것만 제출하신다고 될까요? 자,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할 이 지도사 자격증.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지만 서류상으로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기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요런 내가 공부했다라는 증명서가 되기도 하죠. 저는 부가트 지도사,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독서 논술도 자격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강사들을 만나러 일부러 찾아다녔었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했다라는 증명서로 자격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이제 기회가 좋아서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책도 같이 출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로지가이 같은 경우는 독서논술 교재예요. 아이들하고 부가트를 하실 때 그냥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가트로 넘어가기 중간 교재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책도 제가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토론은 갈수록 더 전망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림책, 제가 이제 그림책 부가트를 많이 만드는데 토론 수업 후에 부가트에 아이들의 생각을 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가트랑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부가트, 자, 1973년도에 뉴욕의 근대미술관 사서, 자, 클라이브 필포트가 쓴 칼럼에서 처음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가트는요. 자, 글자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자, 글자가 없이도 자, 우리가 이미지만으로도 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책을 한번 보시면 글자가 없이 그림만 나와 있는 책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완성이 가능하고요. 자, 직접 만들어요. 자,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반제품 키트를 이용하시는 분도 물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키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자르고 그 다음에 붙이고 접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책이라는 애착을 갖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만든다는 거, 또 사람의 생각과 개성은 또 표현이 가능하죠. 자, 똑같은 부가트를 만들어도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그림 한 장면의 표현부터. 자, 아이들이 그래요. 그림에 가지고 있는 공포 때문에 선생님 저 그림을 못 그리겠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그림.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려도 괜찮아. 대신에 굉장히 성의 있게 그려봐. 자, 그럼 성의 있게 그린다는 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더라도요. 동그라미 그리고 본인이 그냥 대충 동그라미 그리는 게 아니죠. 천천히 그리겠죠. 거기에서가 첫발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가트 내용을 개성 있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폴더 책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그재그 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자, 병풍책, 아코디언 책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코덱스북인데, 자, 우리 일반적인 책의 형태. 우리가 서점에 가고 책을 구매를 하고 자, 그런 책들을 코덱스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펜북이에요. 부채죠. 네, 부채예요. 자, 우리가 여러 장의 종이를 겹친 다음에 한쪽을 고정시켜요. 고정을 시키고 이 책을 이렇게 펼치면 부채처럼 펼쳐집니다.
자, 블라인드북하고 펜북하고 좀 비슷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블라인드북은 자, 여기 보시면 양쪽에 두 지점을 묶어줘요. 두 지점을 묶어주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저랑 앞으로 북아트를 만드시다 보면 이거는 아코디언 북이 아니었나? 자, 기본 북아트에서 응용을 하면은 블라인드 북도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북아트는 기본 구조가 있지만 그 구조를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내 수업이 풍성해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책의 구조를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표지예요. 표지는 제가 책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책의 제목과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하고 오늘 책을 읽을 거예요. 책을 읽을 건데 아이들이 제목을 봤어요. 자, 그런데 표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봤어요. 선생님 혹시 이거 이런 내용 아니에요? 자,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고요. 본인이 유추한 내용이 맞았을 때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를 유도하는 그런 표지 활동. 자, 그다음 책등이죠. 자, 책등 보시면 제목이 적혀 있고요. 자, 그다음 책머리예요. 자, 책의 윗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럼 책 밑은요? 어딜까요? 네, 책의 아랫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면지 부분인데 자, 면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구조 중에 하나인데 자, 저는 표지와 면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면지, 표지와 속지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이죠. 자, 우리가 시중에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은요. 요 면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면지를 통해서 자, 표지 속의 이야기가 속지로 연결되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지를 앞과 뒤를 꼭 같이 보세요. 같이 보시면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요 면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북아트의 매력을 좀 볼게요. 이 북아트는 정말 내가 배워놓으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처음부터 북아트를 이렇게 많이 활용했던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 북아트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언제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 권의 책을요. 자,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어도 아이들마다 모두 느끼는 점이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다른 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에게 쓰게 시키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이 아이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 생겨요. 자,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책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 아이와 함께 할 것이냐? 학교에서 모든 단체 아이들 데리고 할 것이냐? 자, 그다음 도서관에서 수업을 할 것이냐? 자, 요거에 따라서 북아트 구조를 선택하시고 내용을 담으시면 돼요. 자, 재미 부분이죠. 자, 재미는 아이가 쉽게 접고 자르고 붙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수업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수업을 아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활동 수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왜 이런 활동 수업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 수업의 참여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북아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시키면 본인이 듣고 본인이 기록하고 듣고 기록하고 옆에서 그림도 그려주고 꾸미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얘를 너무 복잡한 구조로 만드시면 만들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용을 채울 시간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직접 글을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오리고 붙이기만 하는 건 간단하죠. 오리고 붙이고.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친구들이 가위질을 굉장히 못해요. 지금 저에게 수업을 들으시는 성인분들은 어렸을 때 가위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가위를 잘 못 쓰냐?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주변에 가위가 흔치도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치워두시거든요.
아이들이 초등 1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신기한 게 가면 갈수록 더 가위질을 잘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만들기를 좀 많이 해본 초등 저학년 아이들 더 잘하고요. 고학년과 중학년 친구들은 가위 잡는 것부터 서툴러요. 이 아이들 잘 보시면 가위를 1년에 한 번 잡을까 말까예요. 자, 그런데 너무 복잡한 구조로 만드셨어요. 아이가 오리다 끝나요. 수업 시간이 오리다가 붙여버리면 끝나고 내용을 채울 시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강사는 재촉을 하게 돼요. 빨리 오려, 빨리 붙여. 자,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업이 될까요? 완성을 위한 강사를 위한 수업이 되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시려면 자, 이런 작업을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쓰기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시키죠. 앞으로도 점점 더 글쓰기 부분은 중요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로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요, 아이가 말로 할 것이냐, 글로 쓸 것이냐, 자, 둘 다 해보아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자, 그럼 아이들하고 독서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자,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아,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고 끝일까요? 아니죠. 글로 작성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한테 이거를 A4 종이를 줬어요. 그냥 A4 종이를 주던, 줄글이 쳐져 있는 노트를 주던 막막해요.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수업을 오시는 선생님들이 딱 들었을 때 자, 작성해보세요. 그러면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계세요. 왜냐하면 뭘 써야 될지 막막하고 그 하얀색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아이랑 같이 이 부가트 작업을 하고 글을 쓰면 공간을 채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공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구조를 응용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책의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죠. 다양한 공책이 있고요. 또 내용을 돋보이게 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이 글을 쓰냐에 따라서 팝업으로 나오게 할 것이냐, 오른쪽에 쓸 것이냐, 왼쪽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도드라져 보이고요. 또 조사한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와요. 이 부가트의 구조 중에서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볼 건데, 자, 계단북이 되었던, 자, 매직북이 되었던, 자, 내가 아이들하고 역사 수업을 했어요. 사회 수업을 했어요. 자, 무엇인가 조사를 했어요. 자, 또 하나, 책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완성이 되고요. 자, 내용을 정렬하기 좋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줄노트의 공포를 없애줍니다. 자, 이 재미있는 구조 때문에 글쓰기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쓰기 자체가 디자인이거든요. 자, 이 디자인을 내가 어디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거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고민을 해요. 내가 이걸 어디다 쓰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글로 옮기는 과정이 돼요. 자, 수준에 맞는 작품을 완성하죠. 아이들에게 모두가 똑같은 작품을 만들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하기 싫어져요. 왜? 나는 그걸 못하거든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다 이렇게 그리래요. 제일 첫 번째, 선생님 저는 못 그려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다 못 써요. 힘들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자, 내가 3장짜리 부가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4장짜리. 근데 아이가 힘들어해요. 2장으로 줄이셔야죠. 바로 수준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가트들을 모으면요, 전시회가 돼요. 실제 제가 학교에서 몇 강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학교는 2학기에 보면 전시회를 보통 많이 열어요. 근데 이 학년이 이제 제가 부가트로 들어갔던 거죠. 그 학교 그 5학년 아이들 그 쭉 복도에 긴 책상이 마련이 되고요. 반별로 만들었던 작품이 쭉쭉쭉쭉 전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시회도 열어지고요. 자, 이 부가티 경을 보시면 펼침이 주는 기대감이 있어요. 무엇이 나올 건지 내가 궁금해지죠. 아이들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우아해요. 분명 본인이 만들었는데 네가 만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우아하니? 그냥 신기해요. 내가 만들어도 신기하는 게 요 팝업북의 장점이고요.
자, 이 속지를요,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오늘 담을 내용이 원래는 5장 내용 분량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뭐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페이지를 더 넣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정보가 한눈에 쏙 들어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라거나 자, 우리가 뭐 역사 이런 내용을 담기에 굉장히 좋아요. 자, 제일 장점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취감을 준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면 별로 소중함을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모습을 보시면 딱 티가 나요. 이 아이가 내가 만든 걸 주섬주섬 자기 가방에 담고 있어요. 너 뭐해? 저 같은 경우는 파일집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도 거기다 같이 넣어놓으면 되는데 선생님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냥 한 장짜리 아주 간략한 부가트인데도 아이들은 그런 성취감이 있다는 거. 자, 부가트 만드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주제 선정인데요. 구조부터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아이들하고 책을 읽었어요. 아니면 책이 없어도 주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책과 주제를 선정을 하세요. 그 다음 책을 읽고 부가티에 적을 주제도 함께 선정을 하세요. 자, 이때 내용을 되도록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에게 물론 요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지정을 좀 해주세요. 그런 친구는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 처음에 도와주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쓰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권을 좀 주시고요. 자, 수동적인 글쓰기가 아니죠. 본인이 만든 부가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능동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 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애착을 갖게 된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구조를 이제 선정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떤 주제를 쓸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책의 흐름을 적을 것이냐, 이야기를 간추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어디 조사한 내용을 적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구조를 선택하시고요. 구조 선택하실 때 제일 좋은 점은요, 앞으로 저랑 수업 시간에 모든 부가트를 당연히 따라 만드셔야 돼요. 따라 만드신 다음에 그게 무슨 책이었는지 꼭 써놓으세요. 내가 아이랑 읽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기억 안 나요. 왜냐하게 너무나 많거든요. 샘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랑 주제 정하셨어요. 그러면 샘플을 한번 뒤져 보세요. 아, 이번 시간엔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 구조 선정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글과 그림을 이제 작성해야겠죠. 자, 구조에 따라서 내가 그림을 어떤 부분에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글을 어디에 쓸 것이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과 그림, 자,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글만 쓰셔도 좋고요. 그림만 그리셔도 좋아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너무 그림만 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친구들은 글로 표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 유치부, 우리가 3세, 4세 친구들도 가능해요, 부가트는. 자, 우리 이런 친구들에게 한 글자 정도는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글을 많이 쓰라고 하면 되나요? 못해요. 그런 친구들은 그림만으로도 부가트를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작품 완성이에요. 우리 속지 내용 다 채우셨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표지 채워야죠. 근데 표지에 뭐 써요? 제목 쓰죠? 제목 쓴 다음 뭐 쓸까요? 자, 우리 이 책을 만들었어요. 자, 이 책에서 대표할 수 있는 장면을 표지에다 그리시면 돼요. 자, 요것 또한 아이들이 하시게끔 하시면 되고요. 지금 뒤에 있는 작품을 보시면 자, 빨간 부채, 파란 부채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색종이를 줬더니 아이들이 부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가트의 활용, 자, 보실게요. 어디에서 많이 활용을 하느냐. 자, 저랑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처럼 강사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들과 이제 조촐하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공부방을 시작을 했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제가 건물로 나갔어요. 건물로 나갔고 그 다음에 거기 수업을 하다 보니 도서관 수업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도서관 수업을 하다 보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참여를 하게 됐어요. 교육청 진행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권 조금 더 멀리까지도 수업을 가요. 네,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추천하는 네, 부가트 활동이에요. 자, 문화센터도 있어요. 네. 제가 실제 문화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문화센터에서도 책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수업 교육과 연계한 모든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저에게 연수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무엇을 했는데 요거를 작품으로 남기시고 싶으시대요. 제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20가지의 부가트를 알려드렸어요. 선생님들께 요거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라고 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학교에서도 부가트를 직접 배워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또 하나는 동아리 시간에도 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가트 부가트 수업이고요. 자, 앞으로 저와 뒷시간에 쭉 이어서 자, 어떤 걸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까지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